1905년 인류 역사를 성두리째 바꾼 물리학 천재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우리는 그를 헝클어진 머리의 위대한 과학자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직업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서 남들이 발명한 기계의 결함이나 찾아내는 당시 직급으로 3급 기술 전문가인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문학계의 거장 프란츠 카프카는 또 어떻습니까? 변신, 성 같은 난해하고 위대한 소설을 쓴 그 역시 낮에는 노동자 상해보험국에서 공장 노동자들의 부상 등급을 매기고 보고서를 쓰는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 천재들은 자신의 재능을 썩히면서까지 그 지루한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월세 낼 돈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밀은 몰빵이 아니라 양극단을 동시에 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바벨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분산 투자하세요 같은 뻔한 소리가 아닙니다. 불확실한 2026년 경제 상황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때려치우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직장이 있어야만 더 큰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역설적인 진실을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이 바벨 전략이라는 개념,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8년 전 세계가 금융위기로 휘청거릴 때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엘리트들이 중위험 중수익이 최고다 라고 외치며 파산해 나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괴짜 수학자 나심 탈레브가 정립한 이론입니다. 탈레브는 아주 무서운 비유를 듭니다. 매일 주인에게 먹이를 받아 먹으며 살이 찌는 칠면조를 보라. 그 칠면조에게 주인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존재다. 하지만 그 믿음은 1000일 동안만 유효하다. 1001일째 되는 날, 바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는 식탁 위에 오른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 적당한 위험의 펀드 투자가 바로 이 칠면조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변동성이 적어 편안해 보이지만 한 번 위기가 오면 회복 불가능한 데미지를 입죠. 그래서 탈레브는 말합니다. 중간은 없다. 극단과 극단을 섞어라. 마치 무거운 추가 양쪽 끝에만 달려있는 역기, 즉 바벨처럼 자산을 배분하라는 겁니다. 다시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을 자신의 세속적인 수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그의 업무는 전자기기 특허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었는데 천재인 그에게 이 일은 너무 쉬워서 하루 4시간이면 하루치 업무를 다 끝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3,500프랑이라는 든든한 월급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물리학의 근본을 뒤집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만약 아인슈타인이 대학 조교수로 커리어를 시작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정교수가 되기 위해 학계의 눈치를 보며 기존 교수들이 좋아할 만한 안전하고 뻔한 논문만 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허청 공무원이라는 극도의 안전장치가 있었습니다. 이 안전장치가 있었기에 그는 뉴턴 역학을 부정하는 과감한 지적 도박을 감행했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대박을 터뜨린 겁니다. 즉, 가장 지루한 직업이 가장 혁명적인 아이디어의 보호막이 되어준 셈이죠. 카프카의 사례는 더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독일어로 브로트베르프, 즉 철저히 빵을 벌기 위한 직업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우리가 흔히 예술가들은 사회생활을 못할 거라 생각하지만 카프카는 엄청나게 유능한 직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쓴 산업재해 보고서가 너무 탁월해서 상사들이 그를 승진시키려고 안달이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는 승진보다 시간을 택했습니다. 오후 2시에 칼퇴급할 수 있는 부서를 골랐고 퇴근 후 오후 3시부터 새벽까지는 온전히 자신만의 문학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낮 동안 관료주의의 거대한 조직 속에서 느꼈던 인간의 무력감, 서류 더미 속의 부조리함은 밤이 되면 그의 소설 성과 소송의 핵심 테마로 승화됐습니다. 낮에 노동이 없었다면 밤의 걸작도 없었을 겁니다. 이 전략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구글을 보십시오. 구글의 모기업 이름이 알파벳인 건 아시죠? 이 회사의 구조 자체가 거대한 바벨입니다. 한쪽에는 검색 광고와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일 천문학적인 현금이 쏟아져 들어오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극도의 안정성을 담당하죠. 그리고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율주행차 웨이모, 인간 수명 연장을 연구하는 칼리코 같은 이른바 문샷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금 당장은 돈만 먹는 함하고 실패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 터지면 제2의 구글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구글은 절대 적당히 돈 되는 카페 같은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현금 창출원과 무모해 보이는 미래 도박, 이 두 가지만 가져갑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저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직장이 저의 왼쪽 바벨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은 제 삶의 하방을 막아줍니다. 굶어 죽지 않게 해주고 대출 이자를 갚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는 남는 시간에 지금처럼 유튜브 대본을 쓰고 경제 컨텐츠를 만듭니다. 이것이 저의 오른쪽 바벨입니다. 여기에는 상방이 뚫려 있습니다. 제가 노력하고 운이 따라준다면 이 채널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제 직장 월급의 몇 배, 몇십 배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떻습니까? 혹시 자산의 100%를 연 5%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어중간한 상품에 넣고 있진 않습니까? 혹은 인생 한 방이야 라며 빚까지 내서 위험한 코인에 몰빵하고 있진 않습니까? 둘 다 틀렸습니다. 진정한 바벨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산의 90%는 현금, 국채 혹은 여러분의 본업 같은 초안전 자산에 두십시오. 인플레이션만 방어해도 좋습니다. 절대 잃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딱 10%만 정말 잃어도 되는 돈을 떼어서 성공하면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는 초고위험 자산에 던지십시오. 벤처 투자에도 좋고 혁신적인 기술주여도 좋고 아니면 저처럼 퇴근 후 시작하는 창업이어도 좋습니다. 시장이 평온할 때 여러분은 90%의 안전자산 덕분에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미쳐 날뛸 때 혹은 기술혁명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10%의 위험자산 덕분에 벼락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10%를 잃겠지만 90%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중간에 서 있다가 위기가 오면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신세가 될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인슈타인은 특허청을 떠나지 않았고 카프카는 보험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땅을 단단히 디디고서야만 별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는 법입니다. 어설픈 욜로나 무모한 전업투자 대신 철저한 현실주의와 과감한 몽상가가 공존하는 바벨 전략으로 2026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